내일 회담의 결과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과연 두 정상은 역사책에 남을 그런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또 KBS 정치외교부 유지양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담 다 끝나기도 전에 출발해서 도착했고요. 두 정상이 회담 이틀 전에 도착했어요.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각 오후 2시 반쯤에 창의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네. 이후 한 6시간쯤 뒤에 8시 20분쯤에 파야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 정상이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조절을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먼저 가 있는 실무팀들을 진두지휘하는 이런 막판 협상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도중에 나왔다는 거는 다른 국가들과 무역 분쟁들 이런 상황 때문에 불편해서 먼저 자리를 떴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진 한 장 보고 갈까요? 네. 준비된 사진이 있나요? 네. 지금 신 센터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 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저것은 통상 부분에 있어 자유무역 이런 것을 그러니까 G7 공동 성명으로 내자 이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메르켈 총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노려보고 있는데 아베 총리를 보십시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지도자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주는 건데 사실 아베 총리도 일본도 지금 통상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편에 서는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볼턴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 옆에 봉투 같은 걸 들고 서 있는 모습 봤습니다. 네, 다시 정상회담 소식 여쭤볼게요. 두 정상이 사전 접촉을 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로 내일 오전 9시,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 저녁 9시에 프라임 타임에 악수를 하면서 그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 접촉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관례대로 이런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오늘 저녁쯤에 어떻게 보면 개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대한 싱가포르 총리가 양 정상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푸는 그런 일정을 갖는 게 통상적인 외교 관례인데 오늘 저녁에 만찬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두 정상은 초청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자기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내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그 장면을 더 중시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 기자 생각도 그래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현송월 단장이 이번에 수행단에 들어온 거에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찬을 하루 앞당겨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정상 간의 숙소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570m 걸어서 채 10분이 안 되는 거리던데요. 예,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저기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는데 저 길, 그러니까 세인트 레지스 호텔 바로 인근이 오차드 로드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의 종로나 세종로 같은 길입니다.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리생륜 총리를 만난 대통령궁도 저 오차드 거리에 있고요. 샹그릴라 호텔은 저기서부터 약간 옆길로 새요. 그래가지고선 조금 올라가는데 저 거리가 570m인데 사실 상당히 가깝습니다. 걸어서도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론의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해서 자기의 무슨 외교적인 역량을 과시하려는 그런 협상 전술로 갈 거기 때문에 사전 접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에는 회담장인 센토사의 카펠라 호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도착에서부터 숙소 이동 모습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중국 고위급 전용기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것은 어제 오후 3시 반경입니다.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2011년 집권 후 두 번째 항공이동에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지만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김 위원장 일행은 미리 보내온 전용 벤츠를 타고 VIP 전용 통로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경찰 오토바이 10여 대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는 김 위원장의 차량에는 북한 인공기와 국무위원장 깃발이 걸려 있었고 그 뒷좌석 문에는 국무위원장 표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행의 이동 모습을 촬영하는 북한 취재진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취재진들이 기다리던 김 위원장의 차량은 35분 만에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철통 보안 속에 김 위원장 일행은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9시 20분쯤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자신의 전용기로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이 다른 공항을 이용한 겁니다. 17시간 가까운 비행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는데요. 싱가포르 외무장관 등 영접 나온 대표단과 인사를 나눈 뒤 정상회담 전망이 매우 좋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전용차로 곧장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향했는데요. 도착 당시 차 속에서 손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전용기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참매 1호 대신에 중국 에어차이나를 타고 왔던데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시차를 놓고 비행기를 석 대나 띄웠더라고요. 흡사 007 첩보작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비행기에 타고 있는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레이더를 통해서 항로를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로 보고 있었지만 평양에서 올라온 비행기가 석 대였습니다. 석 대 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간 두 번째로 뛰었던 중국 국제공항 에어차이나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이 항공기 동선을 숨기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A 122에서 CAA 621로 편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시점에 베이징에 있었던 그 시점에 참매 1호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기를 띄워서 어떤 걸 탔는지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연막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상당히 최우선 순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 행위를 한 거로 볼 수 있고요. 항공 경로도 사실은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하면은 중국 동해안 쪽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최단거리인데 저렇게 돌아감으로 해서 한 1시간 이상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의 방공구역이나 일본의 방공구역을 가장 멀리 벗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두드려보고 간다 이거죠? 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이제 호텔로 이동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탔던 번호판 없는 벤츠 그리고 북한의 방탄 경호단도 상당히 화제였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지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보신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방탄 벤츠를 북한 경호원 12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객진 대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방탄 경호단이 이 경호 차량을 철저하게 24시간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제3국을 방문하는 만큼 철저한 경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의외의 인물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현성월 단장이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성월 단장이 간 것은 일단 정책적 의미를 본다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개선이 논의될 것이고 관계 개선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외교 관계 수립이 있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는 대표부 설립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문화 교류 그러니까 북한의 악단이 미국을 방문한다거나 하는 것을 갖다가 논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성월 단장이 갔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대통령궁에서 만찬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만찬에서 현성월 단장이 직접 가수였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작은 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저는 정책적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수행단도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오는 건 당연했고요. 리수영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실상 비서실장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고요.
예, 김성해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이번에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갔을 때도 수행했는데요. 네. 남북 관계를 전공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강일 미주 부국장은 역시 김영철 부위원장을 수행해서 미국을 갔는데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역할이 제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부상이 지금 성김되어서 협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화면을 보니까 최강일 부국장도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주도는 최선희 부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은 제한될 것이다. 네.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화면에 빠져 있는 것이 노광철 인민무력상입니다. 네. 사실은 왜 인민무력상에 갈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을 한 건데 그 부분은 만약에 싱가포르하고 협력도 군사협력은 아닐 테고 미국하고 할 때 그러한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을 자문한다거나 또는 네. 돌아가는 길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나 하는 가능성도 열어둘 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민무력상이면 예,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예, 그렇습니다. 노광철이 왜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단도 한번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는 건 당연하고요. 네. 네, 그리고 볼턴 보좌관. 그리고 이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아까 말씀하셨고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뭐 비서실장이니까 오는 거고요.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성김 주 필리핀 대사도 이번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드리면은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을 사실상 주도했기 때문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배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 어떻게 하면 기피 인물로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네. 협상장에 단독 정상회담이나 그런 데는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 네. 다만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 배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존 켈리 비서실장은 사실 안보를 전문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비역 장군 출신이긴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은 제한되어 있고 성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상이기 때문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네. 것은 북한에 비해서 미국이 상당히 소규모로 이렇게 꾸려왔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성김 대사는 지금 앞서 중계차에서 소식 들으신 것처럼 최선희 부상과 지금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구르카 용병이라는 네, 그 네. 단어가 계속 떠오르던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맡는다고요? 네, 아까 보셨던 방탄 경호단은 이제 북한 자체 경호 인력이고요. 북미 자체 경호 인력을 빼고 시내 전체, 북미 회담 전체의 경호를 맡는 이제 인력이 구루카 용병입니다. 네. 구루카 조부로 구성된 싱가포르 특별 경찰팀을 말하는데요. 19세기 초반에 영국군이 네팔군을 침공했을 때 쿠쿨이라는 단검을 가지고 영국군을 전멸해서 세계적인 용병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싱가포르 경찰은 1,800명 정도 구루카 용병대를 고용하고 있다는데 이번에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팔의 구루카 용병.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딱 붙어서 경호하는 호위 사령부라고 하죠. 굉장히 눈에 띄는 경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키도 크고 네. 뭐 달리기도 잘하고 보면 그냥 체력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집안도 보고 뭐 지식도 보는 출신 성분도 좋아야 되는군요. 예, 출신 성분도 좋은 엘리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근접 경호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비밀 경호국에서 맡고 있고요. 네. 전체 경비는 구루카 용병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역할 있군요. 분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어제 싱가포르에서 첫 공식 일정으로 리센용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당신들이 이렇게 자기 집안처럼 가사처럼 분명하고 정신성에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해서 저희 항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싱가포르 당신과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의 기록을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제 상황이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회동했는데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담하는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가 회담하는 장면은 그렇다 치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장면도 페이스 라이브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네. 일단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번에 회담 개최주인 만큼 적극적으로 자국의 지금 위상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지금 나가는 게. 네네네. 지금 보시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저께 회동을 먼저 보여주고 아마 회담 전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까 점심 때 오차는 리센 총리와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졌는데요. 아마도 메신저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 총리가 어저께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들었던 어떤 메시지라든가 느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점심 때 만나서 이야기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가 이번 회담에 161억 원을 개최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보려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 2시에 출국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몇 전문가들 여쭤보니까 이게 대북 북한에서도 압박용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것이 한 번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올 때도 그렇지만 갈 때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쓸 건데 사전에 그 일정을 공개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우리가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 우리도 일찍 뜰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에 한번 흘려본 것이 아닐까. 살짝 흘린 이야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단 한 번의 기회다. 또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 진지한지 아닌지 1분 이내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켜보시죠. I'll be on a mission of peace and we will carry in really in my heart, we're going to be carrying the hearts of millions of people.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never going to be there again. So it's a one-time shot. And how long will it take? I think within the first minute, I'll know. And if I think it won't happen,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I don't want to waste his time. 진지한지 아닌지 1분 이내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정상회담을 하는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직선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김 위원장 당신 CBID 하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하겠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 진전이 있는 것이고 말을 돌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공세적으로 나오다가 1분 만에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CBID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져서 좋은 성과로 이렇게 연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싱가포르 현지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KBS 취재단의 전종철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전 특파원 어떻습니까? 그곳 관계자들 표정에서라도 내일 회담 역사적인 전망을 북미 좀 읽고 정상회담이 싶은데.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회담장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와 출입 통제 조처가 내려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방송 부스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앞에 마련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카펠라 호텔의 주황색 지붕이 보이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 간 담판은 이곳 싱가포르 시각 내일 오전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백악관 기자단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일 오전에 두 정상 간 단독 회담이 열리는데 이게 2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확대 회담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회담이 12일을 넘겨서 13일까지 하루 더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회담 결과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에 리센통 싱가포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회담 준비를 신중하게 해온 만큼 내일 북미 회담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백악관 관리는 회담이 잘 되면은 미국과 북한이 공동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한 미국 관리는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놀라지 않을 거라며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거듭 언급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숙소인 샹그리라 호텔에서 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간극은 줄이면서도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 결과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철호 기자, 세인트 레지스 호텔 상황 알려주시죠. 네, 1시간 반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미국 측과의 오후 협상을 위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 말입니다.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오전 회담을 마치고 호텔 로비에 들어선 뒤 오전 회담이 진행 경과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정 관련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걸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은 아직 특별히 포착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스위트룸이 있는 제일 꼭대기 20층이나 일방객실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최선희 부상으로부터 오전에 진행된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내일 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저녁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깜짝 만찬을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안팎의 보안은 여전히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보안 검색대가 설치됐고 무장 경찰과 북측 경호 인력이 호텔 곳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측 대표단이 묵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오후 일정이 특별한 게 없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네. 혹시 뭐 저녁이라도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일단 확인되는 것은 내일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10시쯤 만나는데 한 2시간 정도 단독 회담을 할 것 같아요. 네, AP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처음 2시간은 단독 회담, 그러니까 양 정상이 통역자들만 대동한 상태로 만나고요. 네. 그다음 방금 전종철 특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회담 2시간 다음에 확대 회담 1시간을 하겠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확대 회담까지도 일단은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론은 아마 12일에 나지 않을까, 13일까지 갈 가능성이 적다고 방금 말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양측이 지금 원하는 이 맞교환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네. 그날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봐야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썬킴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실무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우리 취재진이 만나보니까 북측, 예. 미국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났더니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죠? 네. 오늘 오전에 미국 대표단 핵심 관계자를 저희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KBS 취재진이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합의문에 대해서 조율을 할 것이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을 명시하고 특히 비핵화 시간표 의제를 놓고 막판 절충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시간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네. 합의문이 어떻게 나올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 기자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그죠? 예, 네. 시간표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CVID 부분은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문제인데 행동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론트 로딩 방식이라 해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핵물질을 빼내는 것이냐,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사찰 부분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 시한을 2년 정도로 못 박을 것이냐, 그 중에 네. 하나인 그런 시간표가 논의된다는 것은 그런 상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CVID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네. 보면은 이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최소한 기본적인 성공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그 완전히 보다 진일보된 그 비핵화 부분이 합의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전 선언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던 것처럼 한 번의 회의로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긴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그 첫 단계로서의 단추는 제대로 꿰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되면 담판이 잘 이루어지면 실무협상단에서 이루어지던 내일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지던 언제까지 분명한 CVID를 통한 분명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가 명시되고 합의문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CVID를 이제 북한이 약속을 하면 네. 반대편에서 미국은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북한이 이제 CVID에 시간표를 해주면 미국도 그 체제 보장의 시간표가 따라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관계 수립은 어떻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합의를 하고 제재 해제 문제도 어떻게 간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맛 교환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가 얼마나 구체화되는가에 따라서 네. 미국의 체제 보장도 구체화된 시간표로 나올 수 있다. 네. 현재로서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교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We could sign an agreement. As you know, that would be a first step. It's what happens after the agreement that really is the big point. Normalizing relations is something that I would expect to do, I would hope to do when everything's complete. 자, 그러니까 종전 선언은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지 모르지만요. 그죠? 그리고 북미 수교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일각에서 북한 측은 그 전에 연락사무소는 반드시 약속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요. 네. CG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네. 북미 수교와 평양 주재 미 대사관 개설 논의까지 지금 협상팀 거기까지 테이블에 갔다. 올라와 네. 있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CVID에 대한 어떤 맛 교환하는 보상책으로 이 체제 보장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논의가 지금 여기까지 진전이 됐을 수 있다는 걸로 당장의 이해하겠습니다. 수교가 이루어지진 물론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게 컴플리티드, 이게 다 완료된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연락사무소 정도는요? 연락사무소 정도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다음에 아마 최초 이행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현송월 단장 이야기한 것처럼 교류가 있겠죠. 네. 연락사무소 개설 전후로 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다양한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의 교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만들면서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싱가포르 북미 회담 소식 북한에서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10일 오전 중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 5시 좀 넘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또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싱가포르로 출국을 하면서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시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한 수험생이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저희들 그 현장에서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문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는 건가요? 지금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남북미가 같이 가는 그림은 3자가 종전선언을 했을 때를 염두에 둔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고 예컨대 남북미 3자 선언이 또 계속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이나 6월 유엔 총회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사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더군요. 참 격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이제 단판이 지어질 텐데 센터님 보시기에 마지막 돌발 변수라든지 관전 포인트라든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돌발 변수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충돌 가능성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전 포인트는 CVID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프론트 로딩 방식이라든가 검증 부분이 과연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합의문에 괄호를 남겨두고 네. 이제 정상들의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괄호가 얼마나 적느냐. 그게 아마 시기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올해 내에 아니면 2020년까지 네. 이런 괄호가 얼마나 적게 남아 있어서 내일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게끔 합의안이 지금 만들어졌느냐가 네. 예, 그 협상의 관건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유 기자 설명처럼 그 괄호가 좀 적게 남았으면 그리고 또 내일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KBS의 유지한 기자와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